네, 우리 김진욱 처장님. 네. 그 오늘 그 아침에 그 언론 보도된 거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나는 그거 보고 참 희한한 일이다 싶어요. 예? 저도 놀랐습니다. 아니 며칠 전에 지난주에 그 차장이 그 사전에 나하고 약속도 없이 해관에 와서 예산하고 법안 협의를 좀 할 게 있어서 해관에 왔다. 그래서 제가 그 전날도 왔는데 제가 없어서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래 오늘 왔길래 그러면 잠깐이라도 뵙자. 예산 법안 설명이고 뭐 약속은 없었지만 바빠서 서서 그냥 잠깐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법안과 예산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근데 오늘 아침 언론을 보니까 이제 우리 민주당의 우리 박성준 의원이시죠. 기사가 났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제 여당 선대위에도 가 계시고 한데 사적으로 이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의논도 하고 통화를 해서 의논도 하면서 저녁 약속까지 잡았다가 취소를 했다. 이제 부랴부랴 이게 뭐 문제가 되니까 약속을 취소를 하지 않았겠어요? 이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물타기 하기 위해서 윤한홍 의원도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차장이. 우리 처장님 그거 한번 기사 보셔서 어떤 생각입니까? 이게 그거하고 이거하고 쟤하고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언론 기사를 보고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이야기 하지 말고 그거하고 이거 박성준 의원하고 사적으로 한 거하고 저한테 와서 그 법안 예산 설명한 게 같은 겁니까? 그럼 앞으로 이제 국회에 와서 법안 예산 설명하러 오면 제가 이제 안 만나야 되는 거죠? 이래 되면. 아닙니다. 저희는 만나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예산과 아니, 사적으로 그 법안에 대해서 여야 아니, 의원님들 지금 공수처가 다, 예. 그렇잖아요. 네. 지금 공수처가 거의 그 전 수사관 검사가 다 매달려서 윤석열 우리 대선 후보 수사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총책임 역할을 맡은 사람이 여운국 차장이죠. 그렇잖아요. 예, 주인검사 맞습니다. 그렇죠. 주인검사잖아요. 네. 그런 분이 우리 여당의 법사위원이시고 또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들어가서 대변인 하시는 분이 사적으로 무슨 통화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무슨 협의를 하고 전화를 하고 또 저녁 약속까지 잡고 한 것이 국회에 일정 약속도 없이 국회 법안과 예산 설명하러 와서 저를 만난 거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두 가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르죠. 그런데 그거를 전혀 갖다가 관계가 어떻게 없습니다. 기자에게 비유를 하면서 문제 없다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장님. 예, 제가 차제에 예. 그 사실은 저희가 독립된 국가기관이면서 예산이나 법안 관련돼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지위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법안 관련해서는요. 검찰 대검에서 예산이나 아니, 법안 관련해서 여기 출석해서 부탁드릴 일은 없지만 저희는 두 가지 수사기관이면서 동시에 국가기관이고 법안 예산 관련해서는 부탁을 드려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처장님. 그 차제에 사실은 그 처장 밑에 수사차장과 행정차장을 별도로 두시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처장님, 그래서 간곡하게 처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그 동문서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동문서답입니다. 지금 수사를 담당하는 주인검사가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하고 다른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동문서답 잘 하시는 분이 앞에 그 우리 추미애 장관님이 계속 동문서답해서 법사위 와가지고 지금 윤석열 여러분 수사하는 게 공수처 수사하는 거 있죠. 그게 예. 추미애 장관 때 윤석열 죽이기 하느라고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하고 감찰하고 징계하고 그 하던 걸 여러분이 지금 그대로 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시죠? 예. 그렇잖아요. 한명숙 사건 뭐 위정교사 수사 방해니 옵티머스 부실 수사니 뭐 이런 게 전부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도 행사하고 징계도 하고 예? 감찰도 하고 윤석열 총장 쫓아내려고 그 당시에 엄청나게 하던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이제 공수처에서 넘겨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고 있는 사람이 여당 의원들하고 만나서 의논하고 협의하고 하면서
그거를 야당 간사 국회에 와서 예산 설명하고 법안 설명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한 거지. 지금 다른 동문서답 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 동문서답은 그분 전공이에요. 우리 김준욱 처장님은 그 동문서답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 통화한 사실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통화 시점과 내용이 중요한데요. 통화 시점은 10월 12일 날 국정감사 끝나고 그 직후에 이제 박 의원님이 전화를 하셔서 그 국정감사 수고 많았다. 뭐 그러니까 살이 좀 빠진 것 같다. 이러면서 그거를 덕담을 하시고 그거를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 통화 내용은 통화는 한 1분 정도였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시간 될 때 식사를 한번 하시자고 처장님. 했는데 지금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건 좀 처장님. 곤란하다 해서 식사에 처장님.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찰하세요. 예? 그 내용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안 만납니다. 여러분 법안 설명, 예산 설명하러 오는 거를. 예? 그래서 감찰하시고요. 의원님 지적 지금 말씀 중립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 더욱 유의하겠습니다. 공수처장께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는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청와대가 2018년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한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민주당이 재집권을 하면 문제 없던 것으로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지 몰라도 이미 울산시장 선거 사건에서 보셨잖아요. 15명이 기소가 되었습니다. 예?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 선거 개입, 그건 정치 공작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수사가 아니에요. 이미 추미애 장관 시절에 윤석열 총장 쫓아내려고 수도 없이 했던 거예요. 그거를 없으니까 이제 공수처 만들어가지고 공수처장 이제 이어받아서 뒷북으로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당 정치인과 서로 협의하고 그걸 언론에다가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해가면서 조금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장님 그 부분은 정확하게 감찰을 하시든지 그 여운국 차장이 수사 대상인 겁니다. 예? 그게 수사 대상인 거예요. 왜? 공무원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되지만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은 더 엄하게 정치적으로 중립 지켜야 되고 지금 선거철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가 정해져 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선이 치러집니다. 그런 후보를 여러분들이 공격하고 뒤에서 수사를 하고 없는 것 만들어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언론 플레이하고 그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처장님? 그러니까 말씀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더욱 유의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성준 의원입니다. 윤한홍 의원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윤한홍 의원님께 한번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가요.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치인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정치인이 전화해서 수고하셨다 덕담하는 게 가장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듣고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언제 시간 되면 식사 한번 합시다. 정치인의 기본적인 태도 아닙니까? 그게 보통. 검찰 수사관한테 해서는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자, 사람한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 의원님들 간에 정치인의 기본적 자세에 대해서 박성준 의원님, 피감기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윤한홍 간사님. 예? 윤한홍 의원님, 정치 선배로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윤한홍 의원님 안 만납니까? 전화 안 합니까? 당당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수사하는 사람을 만납니까? 수사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통화를 해요? 아니 제가 어떻게 정치 선배로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배워야 돼요, 배우는데. 자,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처장님. 네. 윤한홍 간사. 선배로서 정정당당하게 하세요, 좀. 이상범 의원 들어보세요. 듣고 하세요. 처장님. 네. 정숙하세요. 정숙한. 검찰한테 사주말하고 고발장 낸 사람
누구야 그거? 말도 소리 해야지. 뭐가 말이야?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자. 정숙하세요. 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 발언 기회 얻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세요. 네. 정치가요. 보통 피감기관에게도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뭡니까? 소통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국감 끝나고 나서 제가 한번 전화 드렸습니다. 고생하셨다고. 그래서 덕담으로 얘기한 거예요. 언제 식사 한번 합시다. 그 정도가 답니다. 그 얘기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야당 의원이 전화했다고 합니다. 공수처에게 김웅 의원 압수수색에 대해서 항의하는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받으셨나요? 예, 그런 전화도 그런 전화가 있었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국감 끝나고 나서 수고했다는 전화와 압수수색에 대해서 항의하는 전화, 누가 정치 개입입니까? 여기 계신 분 누굽니까? 압수수색했다고 저 항의한 분이. 예, 그거는 뭐 제가 실명 공개할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야당 의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수사에 대해서 지금 압력 강한 분이 누굽니까? 우리 박성준 의원이 통화하고 내한테 와서 예산 심의한 거는 다른 거라니까요.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웅 의원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공수처에 전화해서 항의한 분이 누굽니까? 지금 하는 거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나한테 예산과 법안 협의하러 온 건데 그걸 어떻게 같은 자리에 놓고 먹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봉지를 갖다가 처장님, 이해를 못 네.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무리수라는 말을 써요. 무리수를 왜 씁니까? 고발 사주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니까 지금 무리수를 쓰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손준성 검사와 관련해서 야당의 의원이 서로 공모해서 고발 사주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김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야당 의원이 지금 항의 전화한 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수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뭐 어떤 분이시든 뭐 의사 표명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영향을 안 받으면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뭐 수사를 포함해서요. 지금 저희도 언론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의사 이제 옳다 그르다 또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의사 표명하시는 분들은 많으시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수사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정감사도 그렇고요. 지금 이렇게 여러 이제 현안 질의를 하면서 지금 현안에 대한 파악을 하고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처장이 됐든 차관님이 됐든 국회에 찾아와서 얘기한 다음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언제 기회가 되면 식사도 하시죠. 그런 게 일상적인 대화 아닙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차관님 그런 얘기 안 하십니까? 뭐 기회가 되면 식사 한번 하시죠. 이런 얘기 하죠. 또 의원들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저도 의미를 일상적인 대화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10월 달에 제가 전화를 해서 한 11월 말쯤에 한번 만나봅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중간에 만난 것도 아니고 통화한 것도 없어요. 그 중간에 제가. 그 당시 국정감사 끝나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 1분 정도 통화한 다음에 끝입니다. 그게 팩트예요. 이걸 가지고 프레임을 씌워서 뭔가 막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겁니다. 저쪽에서 지금. 고발사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실체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처장님, 네. 꿋꿋하게 수사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가 수사하는 사건이 대단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기관이 좀 어떻게 보면 겪어야 될 일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 뭐 운명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어쨌든 저희는 흔들림 없이 중립을 지켜서 수사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1분 뭐 간사님이 먼저 시작하실까요? 제가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성준 의원님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내가 질의한 내용을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수사 책임자가 여당 의원하고 통화를 하고
수사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했는지 확인은 안 되지만은 그게 압력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통화하고 시기적으로 가면 돼요. 국회에 와서 법률과 예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국회에 와서 의원을 만난 거하고 똑같이 비유를 했잖아요. 내가 그걸 지적한 거죠. 예. 예? 제가 알기에 수사에 대한 내용은 일체 없었던 아니, 것으로 그러니까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밖에서 사적인 통화를 한 거하고 차장이 국회에 와서 법안과 예산심의 협의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 와서 설명한 거하고 그걸 똑같이 비유를 했다는 걸 지적한 건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전부 다 그걸 가지고 큰 소리를 치고 뭐 선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박성준 의원님 제 말 알아들으시죠? 제가 그 통화한 걸 지적한 게 아니라 비유가 안 맞다 이 말을 지적한 거예요. 팩트를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그런 기회에 와서 가게 예산 생각 안 올 거죠 이제? 아닙니다. 저희는 와야 됩니다. 저희 법안과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리입니다. 저희가 여당 의원이시든 야당 의원이시든 그래서 회장님이 잘못해서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하여간 국회는 열린 공간이고 저희가 예산과 국회 예산과 또 그 법안과 관련해서는 여당 의원님, 야당 의원님 가리지 않고 저희가 부탁을 드려야 될 입장입니다. 간사님. 그 예. 두 가지는 다른 겁니다. 예, 다른 건 맞습니다. 말귀도 못 알아듣고 똑같은 IQ를 못 알아듣다니요. 비유를 자,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제가 사회 보면 꼭 싸우세요. 피감기가 아무도 전화 안 할 겁니까? 자, 수사 책임자한테 어떻게 전화를 수사 책임자한테 그쪽 상황 나를 이야기했잖아 박승진. 자, 아마 야당 의원님이 누군가 전화를 했다는 건 윤한홍 간사님을 지목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잠깐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계속 받을 수는 없어서 윤한홍 간사님이 이미 국민의힘 쪽에서 한 분 하셨어요. 근데 성함을 들은 적이 없는데 저는. 전주 의원님이십니까? 그럼 그 전화하셨다는 의원님이 전주 의원님이세요? 전주 의원님 발언하시죠. 예. 3분? 예, 3분 신상 발언하고 최강욱 대표 의원님 3분 발언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지금 이제 이 언론 보도 관련해서 네. 이제 공수처에는 이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그나마 그래도 공수처에 위신이 있어서 뭐 어떠한 이러한 여당 의원과의 접촉설에 또 야당 의원과 관련해서 제 이름을 또 공수처에서 거론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이나 아니면 반대 의사 이런 것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9월 10일에 국무위원실 압수수색하던 날 통화한 것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전주의원님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질의 시간이 아니라 아닙니다. 의사진행 발언이기 때문에 예. 저를 상대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니 제가 뭐 의사진행 쳐다보는 건 발언이라고 자유 아닙니까? 예? 쳐다보는 건 자유 아니에요. 공수처장님에게 질의하시는 시간은 아니라는 말씀을 아니지 드리는 않습니까? 겁니다. 질의하시는 시간은 네, 아니라는 아니 말씀. 저의 이 시선을 그렇게 장악하려 하지 마십시오. 네. 그날 오후 4시 넘어서 공수처 차장이 저한테 부재중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서 공수처 차장과의 통화에서 왜 전화를 했느냐? 그날 있었던 김웅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일시 중단이 된 상태인데 좀 그것을 어떻게 좀 잘 풀어보려고 국민의힘의 어떠한 제안을 하는 내용을 저한테 전해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통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본 의원이 아무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자꾸만 이제 공수처에서 여당도 전화한 게 아니라 야당도 전화하면서
본 의원의 이런 전화했던 것을 자꾸만 그렇게 끌어들이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저도 앞으로 공수처에서 오는 일체 전화는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재중 전화 받아가지고 그거를 다시 통화를 했더니 이렇게 사람을 이상하게 그 이상한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 대변인실에서 입장문을 내지를 않나 아니면 지금 또 언론에 나지를 않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렇게 된 이상은 공수처가 이것은 각자의 그 지켜야 될 산도를 넘은 것이다. 아까 이윤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당 의원과의 통화가 그런 내용이 아니면 그냥 그걸 해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게 뭐가 그렇게 캥기는 게 있는지 우리는 야당과도 통화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본인들이 먼저 전화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물타기 하는 이런 것은 정말 이것은 공수처가 예의를 벗어난 것이고요. 예, 오늘 말씀하신 거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처음 듣는 얘기들 말씀도 있으셔서요. 네. 아니 그리고 제가 나서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자, 그럼 최강욱 의원님 발언 좀 해주십시오. 이 현안 질의에 들어와서 이제 또 이런 충돌이 생기는데 그 의사진행이 좀 원활하게 되려면 신상 발언, 의사진행 발언, 현안 질의 이게 좀 이제 구분돼서 네.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좀 네, 잘 그렇게 가름하게 하겠습니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인 소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측 다 하실 말씀이 있고 이유가 있고 다 타당한 근거가 있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이 관련 기관에다가 통화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당의 이제 대선 후보가 또 뭐 당선이 유력시 된다라고 하고 있으니 더더욱 보호를 해야 되고 근데 수사 대상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프레이밍을 통해서 어쨌거나 이제 지지자들이나 유권자들에게 뭐 공수처가 특별히 잘못한 일이 있는 것처럼 알리시는 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공격이야 정치의 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관련한 의혹 제기를 정치적으로 하실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방어하시는 측에서는 그 입장을 그대로 설명하면 되는 거고 전주현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이었다라는 걸 설명해서 국민께서 보시기에 납득하시면 되는 일이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과거에 이제 제가 무슨 그 피해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도 안 된다고 발언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신 적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방금 이제 공방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수사하는 사람한테 수사 책임자한테 수사와 관련해서 전화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수사 책임자에게 수사와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압력을 넣고 어떤 입장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입장이 일관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적어도 공당이 전현직 검사들이 연루된 또 고발 사주 사건에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서로 함께 공감하면서 얘기가 진행되고 해야지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야 지금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져서 할 수 없이 지적을 하는 거구나 내지는 저게 상식적인 일이었다고 설명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납득을 할 수 있고 국회에서 얘기되고 있는 논의의 수준이나 품위가 지켜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의정활동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저희가 발언을 하는 와중에 정치적인 의사표현이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내로남불이 되는 일은 없는지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발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정도로 이 문제는 좀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